이렇게 해서도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어볼 수가 있구나.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저희들이 하나씩 건물주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버는 방법은 급여소득이죠. 노동소득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소득이 있죠. 자본소득, 임대소득.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직장인들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새아이의 워킹맘이신데 급여소득을 떠나서 이 자본소득, 임대소득, 이제는 이제 사업소득까지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아직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긴 그래요. 왜냐면 워킹맘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또 본인의 얼굴을 내 보이기는 좀 불편하셔서 가면을 쓰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열정있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담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 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네.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신축 사업도 좀 하게 되고 네. 이제 그 신축 사업에 약간의 공간이 생겨서 이제 네.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그 열정있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처럼 이 책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오늘 제목 그대로 새아이 워킹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워킹맘이, 그것도 새아이 워킹맘이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 도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쪽으로 입문을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누구나 생각하듯이 본인이 살 집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그쵸. 이제 처음에 저도 신혼생활을 할 때 전셋집을 구할까 아니면 새 빌라를 구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주거할 수 있는 곳을 네. 알아보다가 네.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계신데 홀로 계셨는데 어. 이제 그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것도 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네. 저희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일단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좀 종잣돈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에서 네. 이제 어머니와 이제 처음에 같이 살게 됐고 근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네. 살면서 네. 참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셨네요. 그래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종잣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재개발 투자를 네. 처음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이제 네. 그 재개발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제 나중에 그 아파트가 완공되고 보니까 네. 사실 친정엄마가 이제 친정엄마 쪽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굳이 이제 거기가 이제 뭐 돈을 모으고 이렇게 살기가 되게 괜찮은 환경이었는데 네. 비싼 이제 돈을 주고 다시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게 좀 부담이 돼서 거기에는 다시 전세를 주고 그리고 그 전세금으로 저는 사는 환경을 좀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받은 그 임대 수익을 제가 좀 어린 나이에 네. 경험해 본 그 임대 수익이 저한테는 크게 이제 그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당시에 그 재개발 투자하실 때 네. 대략 그 실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이때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남편도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사실 뭐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5, 6천 정도 5, 6천 정도. 시작으로 해. 그 정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네. 네. 어찌 보면 뭐 평범한 맞벌이 부부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때 그 재개발 투자는 어디 지역에 있던 거 하셨어요? 종로 지역인데요. 종로? 이제 입지는 되게 좋아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보고 네. 저 정도면은 좀 무리가 되지만 해도 되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특히 이제 남편분 반대는 없으셨어요? 남편은 계속 이제 뭐 굳이 아파트가 있는데 네. 어려운 환경을 선택해서 이제 살 필요가 있느냐, 이제 본인도 이제 실거주하는 곳이 조금 불편한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저는 일단은 좀 지금이 약간 불편함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네. 아이가 컸을 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남편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보면 한 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래서 자주 싸워요. 어쨌든 간에 누가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부부간에는 전 재산을 갖고 하는 거니까 의견에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설득을 하신 거네요. 네. 지금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편께서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래. 그럼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여유 자금을 갖고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해서 내 아파트 한 채 갖고 나서 뭐 또 그 이후에 또 재개발 투자를 하셨나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도 그때는 적극적으로 막 투자 마인드가 있었던 건 네. 아니고요. 처음에 그 집도 그냥 어차피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해야 되니까라는 그 접근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이제 전세금을 처음에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때도 계속 그냥 종잣돈만 모으고 이제 다른 막 투자를 막 이것저것 활발한 게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다시 이제 전세금을 다 돌려주면서 그거를 이제 월세로 돌려보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도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어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네. 그런 세상을 좀 젊은 나이에 겪어본 게 저한테는 좀 가장 크게 제 인생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계속 뭐 대출이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부동산 경기도 이제 워낙 이제 안 좋고 이제 이럴 네. 때여서 그래도 내가 마음 편하게 좀 살 집은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제 또 남편을 설득해서 이게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어쨌든 편하게 살았고 네.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이제 남편을 설득해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도 좀 좋고 네. 이제 되게 주거 환경도 좋은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뭐 사립초등학교도 알아보고 이제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누구나 이제 첫해에는 되게 큰 기대를 걸잖아요. 그쵸. 네. 사립초등학교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결국 그런데 이제 돈을 투입 대비 사실 나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었고 그 비용을 차라리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좋은 환경에 살면서 그냥 그 대출 이자를 내는 거를 차라리 그 사립학교에 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시군요.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아파트를 다시 하나 더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내가 맨날 월급만 받고 살다가 아파트를 하나 반전세를 준 거죠. 네. 그래서 월세라는 거를 그때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40만 원, 40만 원. 그다음에 뭐 60만 원, 그다음에 이제 130만 원까지 계속 돈을 모으기만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렇죠. 투자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130만 원까지 받아 보니까 되게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급여 소득으로만 이렇게 살다가 네. 내가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소득이죠. 그런데 이것은 임대 소득이잖아요. 내 네. 노동이 안 들어간 내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데 매달 일정 수익이 들어오고 또 뭐 월세만 들어오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소득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임대소득 또 자본소득 또 이런 이제 경험을 쌓으셔서 이제는 이걸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임대소득 또 자본소득 또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또 소득 이게 이제 소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게 되면 금방 부자가 되죠. 이렇게 시작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작가님께서도.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 워킹맘 분들께서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건물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그러면 이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 있는 건물을 사는 방법도 있고 뭐 신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이 아파트를 하다가 이 건물주가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파트 2개를 매입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해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수익형으로 돌렸을 때 그 받는 금액이 사실은 되게 그 투자 대비 높은 편이 아니라는 그렇죠.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서울에 다가구나 그런 걸 구입을 해서 네. 시세 차익도 보고 월세도 받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막상 그런 건물을 찾는 게 쉽지가 네, 않았어요. 쉽지 아파트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맞아요. 아니라 네. 이거는 되게 지을 수 있는 땅은 사실 현재는 수익률이 너무 낮고 네. 또 수익률이 높은 땅은 나중에 좀 짓기가 어려운 그런 땅들이 맞아요. 많았고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계속 고민만 되고 그리고 되게 그런 노후된 건물을 산다는 자체가 되게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그렇죠. 또 아무리 새 건물이라고 해도 저게 짓는 과정에서 어떤 지은 과정으로 지은 건지 모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만 계속 흐르다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또 하나 다시 매입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약간 마이너스 통장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대출도 이용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하나 더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 투자금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약간 마인드가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는 네. 더 이상 그냥 부채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를 깨달아서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또 생긴 투자금으로 그래 이제는 그럼 제대로 공부를 해서 네. 진짜 내가 다가구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어보자라는 생각에 네. 이제 다가구를 보러 다니면서 이제 약간의 뭐 하루씩 하는 그런 정규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과 좀 모여서 네. 스터디를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은 서로 이제 땅도 못 구하고 계속 그렇게 작은 지식들을 이제 파편처럼 모아서 서로 맞춰보다가 저도 지식이 쌓이고 같이 하는 분도 지식이 쌓여서 네. 서로 이제 땅도 구매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매입을 하면서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저희들이 하나씩 건물주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워킹맘에서 벗어나서 내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임대소득 또 자본소득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사업까지 하시게 되려고 하면 메시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 공부, 그죠? 우리가 건물주가 되고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려면 그냥 아파트처럼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도 그렇고 이런 신축도 그렇고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셨던 거죠. 공부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책도 읽고 요즘 유튜브 보면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면 사실 힘들어요. 두렵고. 그런데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멤버들이 있었나 봐요. 네. 이렇게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에너지가 이 시너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건물주가 되신 분도 있나 봐요, 현재. 건물을 짓지 않은 한 분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굉장히 이제 그래요? 유명하게 오. 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제일 오래 걸리신 분이 이제 1년이 걸리신 분인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칠 때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조금 또 힘을 얻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으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은 다 지금 건물을 지어서 그렇군요. 자금이 부족한 집은 자기가 좀 살던 집을 좀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평범한 진짜 그냥 꿈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현실로 옮기는 과정이 저는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제가 또 그런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갖고 있는 공통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되면 그 힘이 더 이렇게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인 멤버들이 다 이렇게 꿈을 이제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가능하면 이런 공통된 이런 관심사가 갖고 있는 사람끼리 이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 삶의 태도도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이 두려움이 단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잖아요.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가다 보니 이제 확신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냥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 수는 없는데 애들 교육비나 또 주거비 이것도 낮춰가면서 그 돈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한 거죠. 좀 더 편하고 쉬운 걸 선택하는데 요거를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만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니까 공부 또 이런 모임 또 대출이란 레버리지 또 삶에 대한 태도 또 내가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 주거비를 좀 더 낮춰서 아파트 살 걸 빌라 살고 그 돈 갖고 또 투자하는 이런 이제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